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케시에 대해서 이케시 제가 좀 부담을 가질 만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케시 이거 손절하고 싶다, 매도하고 싶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참 그래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틀리던 맞던 제 생각을 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케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반대의 제 생각과 반대의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판단은 직접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고, 자 바로 이제 빗썸 차트도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종목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종목은 일단 자 시장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종목이 버티는 종목이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빠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이다. 시장을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겠죠.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종목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슈가 있나? 저런 내용이 있나? 막 좀 그런 걸 좀 확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악재가 있나? 호재가 있나? 근데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는 우리가 손절 매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딱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것과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캐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 단기적인 내용에 있어서 매매.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이거는 단기적인 분석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게 뭐였죠? 단기이지만 단기로 그 기준이 이탈을 하면 이게 장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잘라야 된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이거는 단기이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건 내려가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반대로 올라가면 이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홀딩이에요. 계속. 이 위치가 깨졌기 때문에 정리해.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말씀드린 거죠. 근데 계속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손실이 얼마이고 비중이 얼마냐. 이것도 다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것과 비중과 개별적인 판단이 다 다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게 저렇게 하게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비중도, 그냥 예를 들어서요, 비중도 있고 손실도 크다.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바로 답변 드려보면, 저는 있는 그대로,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탑코인 채널이라는 데서 제가 이틀 전, 3일 전부터 계속 반등이 나올 때마다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채널에서도 오늘 다 현금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어디? 상승이 나왔을 때. 그리고 며칠 전에도 모든 코인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일단 올라오면 저는 무조건 현금화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자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하죠? 라고도 제가 한번 반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정이 안 나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내가 딱 결정을 하고 나서도 후회되는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투자에 있어서 그 결정과 후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과정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그래서 그 기준 매매를 제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틀리더라도 그 기준은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당연히 홀딩이죠. 지금 당연히 홀딩입니다. 왜? 그냥 무조건 홀딩이다가 아니라,
시장의 지금 다른 종목들을 보면 패턴 자체가 지금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패턴에 대한 종목이 많아요. 시장이 지금 다른 종목은 이 패턴에서 올라왔지만 지금 악재가 또 있어서 뭐 시장이 밀린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저는 홀딩입니다. 홀딩이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우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뭐 상승, 눌림, 상승 이런 모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현금화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비중과 손실이 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모습만 자꾸 생각하시면 이게 안 돼요. 손절이.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요. 뭐 이런 자리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현금화 안 되고 이렇게 이거 후회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여기고 지금부터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저는 매매를 많이 해보고 손실도 많이 봐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결정할 수 있을까요? 천만이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손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냉정하게 오히려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해보니까 나중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약간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홀딩. 차라리 어떻게 보면 매수도 돼요. 다만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뭐냐. 저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이탈되면 저는 무조건 잘라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겁니다. 근데 기준이 없이 야 이거 매수해야 된대. 빠지는데 가만히 계시면서 야 제가 매수해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예 하면 안 돼요. 기준이 있는 분들.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뭐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지금 기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수다. 그리고 만약에 운 좋게 올라온다. 올라오면 저는 현금화, 내려가면 바로 저는 잘라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흐름을 보고 다시 매수.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현금화 또는 뭐 현금화 되지 않아도 잘라내는 거죠. 왜? 여기는 기준이었어요. 큰 파동으로 돌려주는 자리였다. 근데 돌려주는 게 실패했죠. 그럼 잘라내는 게 맞죠. 이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오면 뭐 다시 매수. 아쉬울 게 없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다시 매매하면 돼요. 여기에서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현금화를 하고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정말 좀 아쉽긴 하지만 급등이 아니란 상승, 눌림 상승.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아닌 종목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 계좌를 뭐 공개하면서 이런 게 아니어도요.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엄청난 수익을 받습니다. 뭐 이런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손실을 보면서도 손실을 줄이는 과정에 현금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빗썸도 차트가 비슷하죠. 흐름상으로 눌리는 자리예요. 이 눌리는 자리에서 어떻게 여기를 툭 살짝 올려주면 단기 상승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매도 손절이 아닌 매수가 맞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매매를 제가 한다라고 하면 손절 생각하고 매수를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